위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이 땅에는 어떤 고민이라도 품을 수 있는 지혜가 있지요.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나는 여기는 치유의 땅 경상북도입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해온 경상북도. 이 중에서도 김천엔 요즘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 위로가 되는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풍경과 하나 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이도 있는데요. 그는 바로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전해온 소통 전문가 김창옥. 그가 김천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천은 저한테는 고즈넉한 그런 여행지인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는 되게 잘 맞고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많은 이들을 위로해온 그가 이번엔 위로를 받기 위해 숲을 찾았습니다. 이런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은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치료를 받냐면 숲에서 가장 깊숙한 곳,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제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며칠 이건 눈 감고 쉰대요. 그러면 숨이 이렇게 잔잔하게 골라져서 잔병이 치료된대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라봅니다. 사람이 정말 좋을 때는 눈을 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너무 맛있으면 눈을 감고, 좋은 술도 그 여운이 좋을 때는 오히려 눈을 감는 것 같거든요. 키스가 이렇게 뭐 김천이 쉼의 고장이라면 경주는 수많은 역사의 흔적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이곳 경주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화가 이현세입니다. 홀대받던 만화를 대중문화로 일으켜 세운 만화계의 거장 이현세 작가. 그에게 경주는 힘들었던 어린 시절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 요람이었습니다. 왕릉 바로 옆에 집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아무 경계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왕릉 위에서 뒹굴고 놀고 무덤이나 이런 것이 무섭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의 남다른 상상력과 그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특유의 자신감은 경주로부터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덕분에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고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겐 경주는 그 어떤 곳보다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데요. 경주라는 건 거의 동심의 그리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경주에 오면 언제나 어린 시절에 그래 많은 기억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길거리 골목마다 갈 때마다 이렇게 펼쳐지죠. 이렇게. 추억만큼 위로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경상북도 군위. 이곳은 걸음걸음마다 동심으로 이끄는 풍경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더듬어 보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소설 인간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가 된 김홍신 소설가입니다. 우리 때 요즘처럼 뭐 텔레비전이나 무슨 뭐 오락기구나 휴대폰 있는 게 시절이 아니니까 노는 데가 어디냐면 철로밖에 없어요. 철로가 시합을 해요. 이거 띵뛰기. 이제 두 명이 여기서부터 시합을 한다고 저까지 누가 빨리 가나.
그런 시합까지 하고. 추억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학교죠. 이 정도 책방이면 한참 좋을 때예요. 우리 때는 전부 책 가방이 없고 책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에다 책을 싸서 여기다가 이렇게 허리다 묶거나 이렇게 하고 다녀요.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 군위를 꼭 찾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군회를 다녀보니까 곳곳에 역사적인 것, 그다음에 절경, 숨겨진 보물단지가 너무 많구나. 군위만큼이나 역사적인 보물이 많은 고장, 여기는 상주인데요.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달려온 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린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 그가 호국의 고장 상주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마주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석천 김각 선생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상주의 의병 중에서 가장 큰 의병이에요. 예. 분류를 정하고 또 초유사 학봉 김승일에게 청서를 합니다. 상주에서 이런 일로 의병을 다시 모았는데 그 이름을 상이라고 하고 싶다. 예. 임진왜란 당시 상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던 상위군 의병장 석천 김각. 대가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그의 생애가 후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며 호국의 고장 상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상주란 콘텐츠입니다.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와 역사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콘텐츠를 좀 더 세상 사람들과 소통의 장을 만드는데 앞으로 저도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처럼 알지 못해 혹은 알려지지 않아 사라지는 것들을 지키려 노력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의성의 성냥마을입니다. 신스 1954년 성냥.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기자비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뿅뿅.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보고 알리는 역사지킴이 최태성 강사. 그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성냥 공장을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몇 군데만 손보면 얼마든지 제 몫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멈출 수밖에는 없었다는데요. 딱 60년을 채우고 문을 닫으셨구나. 비록 호황이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흔적만큼은 지켜내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주인장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공간을 항상 같이 하게 될 거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진짜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역사를 지키는 일일 테죠. 뭔가 단절되어 있는 역사를 다시 이어나가려고 하는 장소와 또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또 하나의 역사의 장면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좀 갖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역사를 품었기에 숙명처럼 그 가치를 잇고 있는 경상북도. 이 중에서도 동해를 품은 영덕에서는 우리는 또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덕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곳.
영덕에서 가장 일찍 깨어나는 여기는 강구항인데요. 바다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바다가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내어주기 때문이죠. 찬바람 부는 이맘때엔 홍게와 대게가 풍년이라네요. 옛날 전례부터 내려오는 그게 있어가 영덕 대게라 그러면 알아주잖아요. 식당에서 요리라든지 이제 그걸 이제 1년 요리한 사람보다는 또 2년 또 오래 한 사람이 그 오래 한 사람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좀 나도록 오랫동안 이어온 일이기에 맛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당연한 이치. 그 말을 증명하듯 영덕 해변가엔 게가 익어가는 풍경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협에서 경매를 할 때 마크를 붙여서 경매를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야, 그럼 참 실하네요. 예전에는 이제 대게를 그냥 찜으로 해가지고 많이 드셨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제 요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뭐 대게회라든지 치즈버터 구이 그리고 대게 튀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요즘은 또 많이 드십니다. 영덕의 맛, 즐기는 법 또한 다양한데요. 시대에 따라 입맛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 갓전한 대게 맛을 이길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영덕에선 대게 요리로도 세월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게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찜부터 신선도가 생명인 대게 숙회, 여기에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튀김과 게딱지 밥, 그리고 마무리를 책임질 뜨끈한 대게탕까지 마주하면 비로소 영덕에 다녀왔다 말할 수 있다네요. 영덕의 너른 바다가 품은 건 대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낭떠러리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동해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은 이색이 지었습니다. 관어대라고. 관어대에서 바라보는 해변엔 고래가 넘실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하여 고래불이라 이름 붙였다는 목은 이색.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은 이색 선생님은요, 정말 대학자죠. 고려의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알렸잖아요. 국자감, 대사성, 그리고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치고 왔잖아요. 고려 말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었던 충신 목은 이색. 그의 올곧은 심성을 길러낸 곳이 여기에 있다는데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괴시리 마을입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년의 전통을 간직한 곳이라네요. 입구자의 사대부의 정통과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정원이 작게 있습니다. 입구자의 중정을 이룬 가옥들은 뛰어난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 영덕 지역이 작은 안동, 소안동이라고 불립니다. 태계 항맥이 이 영덕으로 오게 됩니다. 그 항맥이 이어진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작은 안동이라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자, 작은 안동이라 불리는 영덕을 거쳐 이번엔 진짜 안동을 마주할 차례. 대한민국 정신 수도로서 한국인의 예법을 지켜오고 있는 안동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며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런 안동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1561년 태계 이항 선생님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도산서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안 지폐에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에 담길 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도산서원은 이황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건립한 곳인데요. 무려 70번이나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만 힘썼던 그는 나라의 힘이 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퇴계 선생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건축물을 남긴 학자이기도 한데요. 서원 뒤편에 위치한 서당터에는 제자들을 위하는 퇴계의 마음이 엿보이는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기숙사인 농운정사입니다. 언덕농자와 구름원자, 정신을 수양하는 집이라 해서 농운정사라는 이름을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기숙사를 공부공자 형태로 지었어요. 공부에만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 공자 건물을 지었습니다. 양옆이 어둡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문을 많이 내서 채광 효과를 최대한 살린 게 특징입니다. 항상 머리는 맑고 그리고 온도로 따뜻한 기운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으로 낸 문입니다. 책을 늘 곁에 두는 제자들의 방이 행여 어두울세라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였던 그의 철학이 묻어나는 곳, 여기 또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을 생활했던 도산서당입니다. 마루 이름을 암선이라 했어요. 바위 암자와 기댈 서자를 써서 암선이라 한 이유는요, 학문에 대한 자신감을 오래도록 갖지 못하니까 이곳 바위에 기대서라도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는 겸손한 뜻인데요. 자연에 깃든다는 뜻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삶을 사시고자 하는 퇴계 선생님의 정신이 깃든 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당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마루를 하나 둘 넓혀간 흔적은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그의 성품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루 하나, 창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던 퇴계 이황. 집을 짓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준 이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이 여기에서 1501년도에 탄생하셨어요. 여기서 출생하셨어요. 대학자이자 사상가 퇴계 이황의 생애는 연산군 7년 이곳